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한국카본입니다. 일단 한국카본은 좀 오랜만에 분석을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는 한국카본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약 1.9% 정도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저 역시나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1.9%의 손실을 보고 있어요. 절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꽤나 최근에 좀 보랭제 시장에서 역대급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필두로 해서 한국카본에 이어지는 그런 수혜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것이고, 현재 한국카본에서 강력하게 밀고 있는 신소재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LNG 운반선의 경우에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LNG를 보관하고 그리고 저장하는 그러한 화물창, 화물창이라고 이렇게 동그라미 혹은 이렇게 네모로, 그리고 여기 LNG를 넣는 겁니다. 이런 화물창에 들어가는데, 자, 최근이 아니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동그라미야 네모가 같이 썼었어요. 사실 기술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실 이 동그라미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배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건 물에 뜹니다. 물에 뜨는데 네모는 물에 뜨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모를 위기에 대비해서 이제 모스형도 같이 썼었습니다. 일본이 만드는 게 이제 모스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인데, 일본이 조선업 쪽, 특히 LNG 쪽에서 완전히 죽어버렸죠. 완전히 사장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동그라미를 이제 쓰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네모만 쓰게 되죠. 딱 봐도 같은 크기여도 어디가 더 많은 LNG를 담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네모난 모양의 LNG를 더 많이 담을 수 있겠죠. 그에 따라서 뭐 철비라던가 혹은 선적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용이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동그라미 모스형이 사장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일본도 그 중간에 멤브레인형, 그러니까 네모난 화물창에 대해서도 도전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한국의 기술력에 빌려서 완전히 사장이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한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고요. 90% 이상을 이제 LNG 운반선에 대해서는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고, 나머지만 이제 중국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멤브레인 화물창에서도 다시 타입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마크 3, 그리고 하나는 NO96입니다. 뭐 쉽게 말해서 마이크 3 A, NO96을 B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A와 B 두 개 타입으로 나눠지는데, 삼성중공업 그리고 현대그룹 쪽에서는 이 A 쪽 타입을 쓴다고 하면은 대우조선해양과 중국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LNG 운반선을 만들 수 있는 후동중공 같은 경우에는 B 타입을 썼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 매우 급등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수요 자체가 크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LNG 운반에 대한 그런 양과 그리고 가격이 점차 증가하면서 이제 또 A와 B 사이에 그런 간격이 점차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최근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이고, 이게 매우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건데, 그 이유인 즉슨 이 B 타입 같은 경우는 A 타입에 비해 LNG가 기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LNG가 날아가는 겁니다. 이 화물차를 끌고 날아가는 비중이 40% 이상이 높아요. 40% 이상 높습니다. 거의 어, 0.7%에 가깝 0.07% 0.07% 이상의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데, 사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LNG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점, 물량 자체가 많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필두로 카타르에서 제안을 해왔습니다. 카타르에서 물론 이거는 들은 얘기라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제안을 해왔느냐, 대우조선해양 너네한테도 우리가 LNG 운반선을 맡길 테니까 기화율을 0.1% 아래로 줄여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비타입 같은 경우는 기하율이 0.1%를 무조건 넘습니다. 기술력이 그렇게 안 돼요. 그에 따라서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후동정화 같은 경우는 이 한국카본과 그리고 동성 화이텍의 브랜드를 쓰지 않았었는데 0.1% 이하로 줄이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브랜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제가 봉착을 하게 된 겁니다. 참고로 A타입, B타입 전부 GTT가 특허를 가지고 있죠. 저는 GTT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GTT의 그런 수익률을 보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최근까지 봤을 때만 하더라도 수익률이 90%를 상회했었습니다.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GTT 같은 경우도 이 0.1%를 넘어서지 않기 위해서 이 B타입에 대한 업그레이드 버전을 나타낸 거예요. 그에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이라던가 후동중공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제 LNG 운반선의 수주를 받기 위해서는 기여를 극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에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이 얼마 전에 나타낸 공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공시냐? 사상 처음으로 한국카본과 이 본행제에 대한 그런 계약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 B타입에 대해서는 B타입 업그레이드 버전에 대해서는 A타입보다 오히려 더 많은 브랜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화분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실 제가 조금 더 주목했던 부분이 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한국화분보다는 대우조선 동성화이텍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기업인 것은 맞아요. 사실 뭐 불행제를 납품하진 않았지만 이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는 동성 화인텍으로부터 이 단열재를 매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대조선 해양에서도 불행제를 만약에 수입을 한다면, 그러니까 국산 불행제를 수입을 한다면 동성 화인텍과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꽤나 높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었지만 결국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한국화분과의 그런 협약을 맺었다는 것인데 제가 이건 따로 알아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기술력이 한국화만 더 좋다 아니면 동성 화이테크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유의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제가 따로 좀 수소문을 해서 좀 알아봤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화본이 압도적으로 더 좋은 그런 조건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대우조선해양의 한국화본과 이제 밀접한 관련을 맺은 것이고 동성 화이텍 쪽에서도 머지않아서 저는 괜찮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따라서 이 한국화본과 동성 화이텍 같은 경우는 이미 전 세계에서 본행제에 거의 독과점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특히 지금까지 현대그룹과 삼성중공업에만 이제 본행제를 납품했지만 이제는 대우조선해양, 특히나 이제 중국 조선사들도 LNG 운반선, LNG 추진선에 대한 그런 기술 개발을 매우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머지않아서 이제 한국 조선사들과 경쟁을 해야 될 때가 저는 올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이에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그런 납품처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조선사들까지 붙게 된다면 이 조선사 본행직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이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LNG 운반선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납품받으려면 2025년 하반기 또는 2026년부터 받을 수 있어요. 공급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아마 선사들도 중국 업체들에 대한 기술력이 빠르게 올라오기를 바라고 또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꽤나 좀 괜찮은 그런 흐름을 낼 수 있는, 특히 장기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꽤나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성과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제 본행제에 대한 그런 납품가가 훨씬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성과가 3천억을 넘어섰어요. 저 같은 경우도 공개적으로 말씀드렸고 텔레그램방에는 정말 꾸준하게 매일같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성과가 카타르 수주를 시작으로 3천억 원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얼마 되지 않아서 3천억 원의 성과를 넘어섰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특히 이제 러시아와 관련해서 이제 러시아로부터 계약이 취소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저는 좀 적지 않게 좀 봤었는데 아니에요. 네, 절대 아닙니다. 조선사 입장에서도 러시아와 계약이 취소되면 다른 선사에 더 비싼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본행제 기업들, 기자재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미 현수금을 꽤나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구조는 사실 거의 아니다. 네, 딱히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재무제표적으로도 이제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좋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꽤나 클 수 있다는 점도 좀 염두를 해야 돼요. 그런데 현금 비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유보율도 1000%가 넘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이제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현금으로 칠 수 있는 자산도 이미 400억 원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부채에 비해서도 3배 정도가 이제 많기 때문에 저는 딱히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금 상승에 따른 리스크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신산업, 특히 이제 제가 이제 한국화본의 그런 핵심 인력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주로 물어봤던 부분이 물론 본행제 사업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꽤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산업을 위주로 물어봤었는데 한국화본이 보고 있는 그런 신산업의 비중을 앞으로 5년 내에 본행제와 그리고 신산업, 탄소섬유죠. 이 신산업에 대한 매출 비중을 50대 50으로 나누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행제가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매출이 줄어든다거나 혹은 성장하지 않느냐 그건 절대 아니죠. 본행제의 성장성은 이미 어느 정도 담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 탄소섬유와 이제 마찬가지로 해서 이쪽을 좀 볼 필요도 있겠다. 지금까지 뭐 골프채, 낚싯대,
이쪽으로만 쓰였었지만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셀에도 이제 쓸 수 있다는 것이고 자동차라던가 항공이라던가 우주항공에서도 거의 필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철에 비해서 내구도가 10배 이상 높지만 절반 이상으로 한 30% 이상으로 가볍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행지라던가 이 본행지에 따른 신산업 구조를 좀 주로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시장 자체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 시장의 성장성이 매우 빠르게 증가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볼 만한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화본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필승 구독은 돈이 됩니다. 필승!